세조는 1417년 태종 17년에 세종과 소훈 왕후 심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입니다. 세조가 태어났을 때는 누나 2명과 형 1명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2살이던 1418년 태종 18년에 아버지 세종은 세자로 책봉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3살 위의 형 문종은 궁궐로 갔으나 세조는 민가에서 지냈습니다. 1455년 6월 세조는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조의 죽음, 악행을 저지르고 깨끗한 병으로 죽는 왕은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이 죽으면 사당인 종묘에 신주를 모시게 됩니다. 신주가 종묘에 들어갈 때 그 공적을 기리며 묘호를 짓습니다. 태조, 태종, 세종 등 역대 왕의 묘호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왕의 묘호는 2글자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왕의 업적을, 두 번째 글자는 종법 지위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나라의 창업자는 태조라는 묘호를 씁니다. 조는 주로 창업자에게 주는 묘호이고 나머지 후대왕은 종을 씁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의 역대 황제 가운데 창업자나 사대조 외에 조를 쓴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라는 묘호는 후대왕이자 그의 아들인 예종이 고집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세조는 창업자가 아닌 계승자이므로 조가 아닌 종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조는 계승한 왕이라는 세와 나라를 세운 왕이라는 조를 모두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대개 종보다 조를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하들은 아첨하느라 조를 억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조, 순조 등은 후대에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 세조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조는 재위기간 내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세조는 그래서 그런지 친불정책을 써서 불교를 융성시켰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것도 모자라 결국 죽여버린 그의 폐륜적 행동은 명분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불교 친화적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죄책감에 눌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에게서 피해를 당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조는 젊은 시절부터 상당히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세조의 질병 기록이 나오는 42세 무렵부터 질병에 시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의 질병은 48세 무렵부터 점점 심해져 정상적으로 정사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세조실록에 기록된 세조의 질병은 풍습이나 정신적 과로로 인한 신복통만을 볼 수 있을 뿐 흔히 이야기되는 피부병이나 문둥병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조가 꿈속에서 현호색을 먹고 병세가 나아졌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현호색을 가미한 칠기탕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칠기탕을 처방한 것으로 보아 세조의 수명을 단축시킨 질환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단종은 물론이고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고 세종의 후궁인 혜빈양씨도 죽이는 등 친족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죄의식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1457년 세조 3년에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 이장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세조는 스님 21명을 모아서 경복궁 경회루에서 공작제를 베풀었지만 증세는 나빠졌습니다. 20세의 젊은 세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 이황이 세자가 되었고 세자빈으로 환명회의 셋째 딸이 간택되었습니다. 1461년 세조 7년에는 세자빈 한씨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세자빈은 원손을 낳고 5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원손 또한 14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손들의 줄초상은 세조에게 계유정난 이후 집권 과정에서 자신이 죽인 단종은 물론이고 김종서, 황보인 등 수많은 원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나쁜 왕이었던 태종에 이어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또다시 그 악독한 유전적인 성격을 못 버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학살을 저질렀던 세조의 자손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은 이런 점을 확대 해석해서 세조와 관련된 수많은 야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실록에는 세조의 질병 유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조가 앓았던 구체적인 병명을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야사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조가 상원사에 머물고 있을 때 문수보살의 도움으로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얼굴에 침을 뱉어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야기, 현덕왕후 권씨가 저주를 해서 의경세자가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나 이에 노한 세조가 현덕왕후 권씨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강에 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세조실록에 유사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462년 세조 8년 기록에는 세조가 상원사에 거동했을 때 문수보살은 아니지만 관음보살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 살인이나 강도 외의 죄를 사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기록은 1457년 세조 3년에 나옵니다. 현덕왕후 권씨의 신주와 의무를 일찍이 이미 철거했으니 그 고명과 책보와 아울러 장신구를 해당 관서로 하여금 수장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업무에 가담한 현덕왕후 권씨의 친정어머니와 오빠를 사사하면서 죽은 현덕왕후 권씨까지 연루시켜 폐서인하고 무덤을 옮긴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행위였지만 주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경세자도 단종이 죽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결국 야사는 세조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 천벌을 받았다는 권성징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조의 치료 기록으로 유일하게 기록된 칠기탕 처방과 그의 깊은 불교 숭상은 매정한 절대 권력자의 마음속을 엿보는 창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용감하고 위험 있는 왕이었지만 마음속은 늘 근심하고 놀라고 죽은 자들의 저주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세조는 정신적인 과로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1468년 세조 14년에 수강궁에서 사망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친형제와 조카 등 친족들을 도륙했던 잔인한 세조는 52세라는 그리 길지 않은 생을 살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면서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색으로 인한 성병으로 그 영향이 피부병과 전기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기 전까지 술을 마셨고 남의 기생까지 범할 정도로 주색을 밝혔다고 합니다. 둘째, 조카 단종과 친동생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의식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셋째, 세조는 죽을 때까지 종기와 피부병이 있어 온천욕을 했습니다. 피부질환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세조의 죽음이 어떤 병 때문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악행을 저지르고 주색에 놀아난 사람치고 깨끗한 병으로 죽은 왕은 없었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